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장소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로마 폼페이였는데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분화하면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죠. 무려 히로시마 원폭의 약 10만 배에 달하는 에너지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존재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사라진 도시는 폼페이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수비오 화산이 위치한 곳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입니다. 나폴리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휴양 도시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화산에 가장 가까웠던 도시는 헤르쿨라네움이었는데 화산 폭발의 여파가 헤르클라네움에 닿기까지는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죠. 그렇게 약 2000년이 지난 18세기 초 잊혀진 도시 헤르쿨라네움은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발굴된 유적에서는 연일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거대 저택에서 발견된 엄청난 수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었습니다. 그 수는 무려 1800여 개였고 이는 역사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죠. 과거에는 어떤 형태이든 도서가 매우 비쌌습니다. 엄청난 재력가 혹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면 장서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매우 떨어졌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은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현재까지 보존될 수 있었죠. 하지만 고온에 의해 장작처럼 타버린 파피루스를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섬세한 파피루스 두루마리 문서를 물리적으로 열려고 하면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했죠. 두루마리는 약 20에서 30피트 길이에 100회 정도 단단하게 말려있어 재질이 뻣뻣했으며 영구적인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또 각각의 두루마리마다 파피루스 낱장들이 다 눌러붙어 있었죠. 그것들을 한 장씩 분리하는 일은 크루아상의 페이스트리를 한 겹씩 벗겨내는 일과 같았습니다. 두루마리를 풀어보려 했던 종전의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문서가 발견된 직후에 바티칸의 보존가가 기계를 도입하여 두루마리를 펼치기까지는 성공했으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기계가 각각의 두루마리의 한쪽 면을 완전히 읽을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수은이나 장미수와 같은 물질을 활용한 시도도 있었지만 글자가 적혀있는 양피지 면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들은 단단히 눌러붙어 있었고 귀중한 문서 내용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풀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는 1985년에 과학자들이 에탄올과 글리세린, 온수를 이용했던 것인데 이때 두루마리 한 개는 산산조각이 났고 다른 두루마리 역시 건조를 시키자 300개 이상의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피루스를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파피루스의 훼손을 막을 수는 없었죠. 학자들은 결국 언젠가 먼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기를 믿고 남은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5년 미국 켄터키 대학 블렌트 실즈 교수 연구팀은 CT를 이용한 3D 스캔 기술로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도 내부의 잉크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해 부근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이와 같은 기술로 읽어내 성경의 구절이 쓰여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의 경우 잉크의 성분이 탄소 기반이었기 때문에 탄화되어 버린 파피루스와 혼동되어 글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죠. 이에 고심을 거듭하던 실즈 교수와 연구팀은 2019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냅니다. 잉크가 파피루스에 묻을 때 분명히 발생했을 그 미세한 변화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영국 다이아몬드 광원 연구소에 있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파피루스를 초고해상도로 3D 스캔해 내부의 텍스트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캔한 자료로부터 텍스트를 검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그렇게 검출한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진전이 없자 실즈 교수는 큰 결심을 합니다. 전 세계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죠. 2023년 실즈 교수 연구팀은 파피루스를 스캔한 자료와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파피루스에서 텍스트를 검출하거나 그 내용을 해독하는 사람 중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는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총 상금 100만 달러, 하나로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챌린지가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2023년 10월 드디어 파피루스를 처음으로 해독한 팀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링컨 대학의 어린 대학생 연구팀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잡하게 손상된 텍스트를 복원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문서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이들이 찾은 단 하나의 단어는 포르피라스. 포르피라스는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보라색은 고대 시대의 왕이나 황제 등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색이었죠. 이 단어는 봉인된 고대 문서를 읽어낼 첫 단추가 될 단서였습니다. 이를 발견해낸 루크페리터 팀은 이 단어 하나만으로 4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울 뿐 루크페리터 팀은 이후 그들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파피루스 해독 작업도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차 해독되어 가며 공개된 파피루스의 내용에는 예상보다 더 은밀하고 본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쾌락주의에 관한 교훈이었죠.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내용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쾌락이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쾌락주의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라 생각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 원리로 삼는 철학인데,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라고 하면 감각적, 육체적 쾌락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보다 정신적, 근원적 쾌락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평화와 두려움이 없는 최상의 정신 상태를 최고의 쾌락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죠. 또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충격적인 것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무덤 위치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플라톤. 그는 철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로 두고 있는 고전기 헬라스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최초로 아틀란티스에 대해 언급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의 무덤 위치는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1000개의 단어를 추가로 검출하며 드디어 무덤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죠. 해독 결과 그리스 아테네에 설립한 아카데미아의 개인 정원에 묻혀져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고대인들의 철학적 사상부터 플라톤의 무덤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고대 헤르클레네움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수많은 고대 기록들을 해독해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과거를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과 선택의 영향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더욱 현명하게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